차세대 S-500, S-350 항공미사일 곧 배치. S-500 미사일 훈련 마친 장교들 처음으로 배출. 러시아의 차세대 방공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고 러시아군이 밝혔다. 러시아 주코프 항공우주학교 교장인 블라디미르 야호로프 중장은 01일 일간 크라스나야 집에 즈다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고 러시아 관영 텍스 통신이 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 군은 S-500 지대공대 탄도미사일 체계와 S-350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곧 운용할 계획이다. 야포로프 장군은 연내 S-500 미사일 훈련을 마친 장교들이 처음으로 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500은 러시아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뼈대가 되는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하는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전투기 드론 같은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첨단 방공미사일은 S-400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S-500 체계가 내년에 군에 공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코로프 중장은 S-350 비치아주 체계는 연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350은 주요 행정군 시설물을 공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도로 자동과 수동으로 모두 작동하며 동시에 16개 공중 목표물 또는 12개 탄도탄 목표물을 조준해 발사할 수 있다. 러시아판 사드 업그레이드 S-500 생산 돌입. 러시아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업그레이드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30일 러시아 정부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향상시킨 S-500의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국영방송을 인용해 러시아 국영방산업체로 스테프의 사장 삼리게이체 메조븐은 이날 국영뉴스 채널 러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메조븐은 우리는 S-400을 팔기 시작하면 곧바로 S-500을 생산할 예정이다며 이는 더 나은 기술을 탑재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다. 이미 러시아는 터키와 S-400 판매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30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내에 S-400이 터키에 인도될 예정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S-500 생산 역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채 메조프는 S-500의 방어 범위는 S-400을 능가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유리 보리 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S-500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현장 배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020년부터 러시아 군대에서 S-500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S-500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허용 정찰 위성 중 장거리 미사일 토대 마련. 대형 고체로 갯 추진 기관 개발 500에서 2000km 저궤도 군사 사거리 확장 고체 연료 미사일 가능 주변국은 이미 미사일 경쟁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해 군사 정찰 위성을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고체 연료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찰 위성 확보 425 사업에도 고체 연료 로켓 사용 가능성. 우리나라는 그간 액체 연료를 이용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왔다.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체 연료 사용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 연료의 10분 1회. 고도 200에서 300km의 저궤도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유용하다. 반면 액체 로켓은 추진체, 탱크와 전용 연소실로 추진체를 보내는 펌프와 부속품 등 구조가 복잡하다. 독성의 산화제를 쓰기 때문에 엔진 및 연료통을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대형 위성체를 소련 주로 로켓 4개를 묶어서 사용한다. 4개를 동시에 정화시키는 기술이 고난도인데 고체 연료 로켓 사용 시보다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체 로켓 모터와 액체 로켓 모터를 결합한다면 액체로 캔만 사용할 때보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군은 고체 연료 로켓을 정찰 위성을 띄우는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업이 1조 2214억 원을 투입해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이다. 21일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팩9 로켓으로 쏘아 올린 한국군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1호에 이어 정찰선까지 확보하면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확보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고성능 정찰 장비를 탑재한 무게 1.3kg가량의 큐브 위성 수십 개를 띄워 북한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로켓 모터 보다 더 큰 로켓 모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자적인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주변 미사일 경쟁 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 마련.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이지만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의 여건이 허락하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한국군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현무 22, 현무 2B, 현무 22C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도 중량이 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도 고체 연료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 때문에 모두 사거리 800km 이하로 묶여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의 사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력화된 순환 미사일인 현무3은 액체 연료다. 고체 로켓은 이래서 이 시간에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한 액체 로켓과 달리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 발사 시간이 빠르다. 군사용으로 제격이다. 한반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사거리 800km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800km 이상의 미사일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나라는 모두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반발할 일이 못 된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제도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한 데 이어 차세대 무게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일본도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 엑실론을 2013년 쏘아 올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신형 단거리 사정의 고체 연료 미사일에 이어 ICBM 1단용 고체 로켓을 개발해 쓸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수직발 세대에서 2017년 3월 18일 고출력 엔진 분출 시험을 진행했고 북한은 이를 318혁명으로 아울러 작년 12월에는 같은 곳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ICBM 1단에 사용되는 고체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을 작년 발사한 SLB인 북극성 3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상승했고 고체 연료 추진 제도 개량되어 사거리가 50% 이상 늘어났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대형 고체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액체 로켓과 의중복 투자 가능성을 우려한다. 장영군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한 액체형 로켓을 쓰지도 못했는데 군은 고체 로켓을 개발하고 민간은 지금처럼 액체 로켓을 개발하면 중복 투자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면서 로켓 개발 계획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